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 최고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주 관심이 뜨겁죠. 네. 출시된 지 열흘 정도 됐는데요. 가입자가 4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흥행에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웃지 못하고 막상 가입한 청년들도 걱정이 많다는데 왜일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요즘 같을 때 인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출시 첫날 7만 7천 명이 가입한 이후에 매일 7, 8만 명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 기준으로만 4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앞으로 가입자 수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높은 이자에 여기에도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 금리에 우대 금리까지 해서 6%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요. 여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서 실제로는 연리 8%대 적금을 붓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또 개인 소득에 따라서 국가 예산으로 매달 2만 1,000원에서 최대 2만 4,000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가입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 도약 계좌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흥행이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이유일까요? 네, 그건 바로 한정된 예산 때문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붓는 돈에 더해서 국가가 기여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네. 가입자가 늘어나면 국가의 기여금 액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올해 청년 도약 계좌 예산으로 3,678억 원이 배정돼 있고 이 가운데 시스템이나 상담센터 같은 관련 예산을 뺀 순수 기여금으로 쓰이는 예산 3,440억 원입니다. 이게 300만 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만약 올해 가입자가 몰려서 300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예산에는 구멍이 나게 되기 때문에 당국은 이런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출시됐던 청년 희망 적금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열흘 사이 290만 명이 가입하는 등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금융위가 기재부와 긴급 협의를 해서 부랴부랴 예산을 늘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년 도약 계좌 출시 당시에 은행권들의 고민이 참 많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청년 도약 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 중에서 SC제일은행을 뺀 11개 은행이 지난 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금리를 사전에 공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IBK 기업은행의 기본 금리가 45%로 독보적으로 높았습니다. 가입자가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으로만 쏠릴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행만 곤란해지니까 은행별로 가입자 수 총량을 둬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그런데 이후에 주요 은행들의 금리 수준이 조정됐고 결국 모든 은행의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해 6%대로 맞춰지면서 관련 논의는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은행으로서는 이게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 아니겠습니까? 가입자가 많은 건 역시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입자 수 총량제를 논의했을 정도로 은행으로서는 팔고 싶지 않은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은행들의 역마진은 더욱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청년 도약 계좌를 둘러싸고 은행권들의 고민이까지는 알겠는데 가입자들은 왜 고민이 되는 걸까요? 네, 정부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회초년생이 목돈을 쥘 수 있게 돕자 이런 취지이지만요. 5년 만기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중간에 해지를 해버리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더 커지는 건데요. 물론 특별 중도 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기존 혜택은 받으면서 해지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회사를 관두게 되거나 아니면 긴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다든지 또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때는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 상품 중도 해지가 좀 높은 상황일까요? 네, 지난해 2월 출시된 당시 연 최고 10% 금리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던 청년 희망적금 역시 중도 해지자만 70만 명에 육박합니다. 가입자 4명 중에 1명꼴로 적금을 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최근 고물가의 고금리로 저축 여력이 줄어들고 또 자금 수요는 커지면서 중도 해지율이 높아진 걸로 분석됩니다. 야, 그러니까 2년짜리 청년 희망적금 해지율이 이 정도인데 청년 도약계좌 같은 건 5년짜리잖아요. 걱정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청년층은 졸업이나 취업, 또 이직, 결혼 이런 연령대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연령대죠. 소득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히 적금을 내는 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이가 더 어릴수록 중도 해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상은 여윳돈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 청년 도약계좌 역시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를 잘 살리려면 이렇게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중도 해지 방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충당할 수 있게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적금 담보부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가입자에 한해서는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금융 상품인 햇살론 뉴스를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평가 시에는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여름 휴가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아니요. 날이 무더워지면서 어디론가 탁 트인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럼요. 하지만 요즘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좀처럼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휴가를 포기한 휴포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휴가인데 네. 정말 요즘 같을 때 휴가를 가려면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생활비만 해도 너무 늘었어요. 맞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 6.9%에 이를 정도로 이 휴가 비용이 껑충 뛰었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무려 23.2% 올라서 생활비 자체가 크게 올랐고요. 그래서 언감생심 이 휴가 생각도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신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는 짠물 휴가에 대한 관심도 늘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드는 워터파크를 찾는 대신에 입장료가 없는 계곡 혹은 강 이런 곳을 찾아가거나 성수기에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호텔 숙박업소 대신에 찜질방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휴가를 포기하기보다는 나만의 짠물 휴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들에게 든든한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청년 도약계좌, 적금 유지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중도 해지 없이 끝까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